안녕하십니까. 태열기문, 연가기문, 예제 11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모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례도 동기정예에 나와 있는 사례입니다. 이분은 태어날 때 유복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런 분이 되겠죠. 여기 보면은 사주와 기문에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리 명조를 보면은 병신년, 경인월, 정사일, 기유시가 됩니다. 기유시가 되는데 십신으로만 보면은 유금이 부친이 됩니다. 부친이 되고 이제 사위 합의되어 있죠. 이제 어머니는 정인이 되니까 월지에 이렇게 있게 되고요. 인시충이 있고 인사신 사명이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결과론으로 놓고 보면은 여러 가지 해설을 할 수가 있겠죠. 태어나면서 인사신 사명이 발동해서 사화가 유금을 묶어가지고 부친이 안 계신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인신충이 있으니까 인신충이 있고 경금이 절지고 이래서 이제 유금이 아니고 신금, 경금을 부친으로 본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보시는 분마다 논리나 이런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다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연월일시가 있을 적에, 자, 보통 보면은 연을 조상이라고, 월을 부모로 하고, 일을 내 가정이라고, 시를 자식이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연은 부모로 하고, 월은 형제라 하고, 일은 내 가정, 시는 자식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망원경을 밀었다 당겼다 하듯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명조가 있었을 적에 어쨌든 간에 부모의 덕이 없는 거는 그냥 쉽게 나오죠. 나오는데 아버지가 유복자다 이제 이런 부분을 이렇게 바로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명리에 대한 해석은 제가 각자가 생각해 보시도록 하고요. 기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기문에서 이제 이분 구조를 보면은 일친세가 오한데 자수 편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좌우축을 당하고 있죠. 이 말은 나는 오화라서 기운이 있는데 자수가 이제 편관이 약하다 이러면은 이분은 편관을 해결하는 쪽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것을 타고났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궁에 보면은 관이 있는데 인성이 있습니다. 관인이 있는데
근데 요 보면은 관인이 관을 있는데 인성이 있는데 이거 인에 이거는 합의됐다가 파가 되죠. 그래서 이 인성이 관을 제대로 잘 사용하기 어려운 모습이 됩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직업 변동이 심할 수가 있다 이래 되겠죠. 또 학교 공부가 하는데 이렇게 자꾸 멈출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자, 근데 다행히 이쪽에 보면은 인성이 이렇게 집안으로 내려와서 어떻게 됐든 관이 상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합의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분은 인성을 잘 사용해야 되는 건데, 이 보면 비겁이 동해 있고요. 비겁이 동해 있어서 급제가 인사형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상충을 하고. 인사형을 하고 있다는 거는 이제 급제가 인성을 내가 인화합을 하는 것을 늘 방해를 한다. 인덕이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궁에 관이 사이상충하는 이 부분은 뭐냐. 이분이 이제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이 막아집니다. 막아지는데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내 나름의 일을 하게 되면은 이 관의 덕을 보기가 조금 어려운 모습이 돼서 이 사이상충하는 부분도 생기지만은 인사형하는 부분이 항상 따라다닌다. 그게 더 커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명국의 치명적으로 이제 한 게 안 좋은 게 있습니다. 이게 제가 신신이 이렇게 겸황돼서 이렇게 연해서 연지죠. 연해서 신신이 겸황돼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인사신 사명을 짜게 되죠. 제가 제거긴을 해버립니다. 제거긴을 하고 재생관을 하는데 재생관은 이게 제대로 된 관이 이제 아닙니다. 이게 신금이 인목을 쳐버리고요. 그 다음에 신금이 해수를 보면 신의 상해 상천이 되면 해중에 인목이 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관을 원래 하면은 오화가 해수를 보면 정임합으로 해서 이걸 다정 유정해서 잘 써야 되는데 이 신금이 들어서 인산신 사명을 해서 잘 쓰지 못하게 되니까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조금 어려운 게 많이 따라다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부모의 운을 볼 적에 태열기문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기존에 그 기문을 하시는 분들은 그 부모의 운을 볼 적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합쳐가지고 부라고 해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어머니인지 아버지인지 이렇게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태열기문에서는 재관을 다 이렇게 나누어 놨습니다. 십신을. 이제 운을 보는 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원래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요 영국 기문하고 요 태열기문은 전혀 별개의 학문이 됩니다. 별개의 학문인데 이것을 합쳐가지고 하나처럼 쓸 수 있게 우리나라에서 이게 지금 전해지고 있죠. 기존 하는 데서 이제 홍국과 영국이라서 홍영국이라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게 홍국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이름을 만들진 안 하고 그냥 태열기문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일지, 월지, 그 다음에 연지, 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것은 이게 연월일시가 있는 간지가 해당하는 궁을 이야기합니다.
그 기운이 여기에 맺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연간, 일간, 월간, 시간은 사주의 천간입니다. 연월일 시가 포국이 되는데 이 연월일 시의 포국은 이 영국에서 연월일 시의 포국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일지궁은 요 자리가 되지요. 4의 자리니까 여기가 되고, 일간궁은 정화가 있는 자리입니다. 정화가 있는 자리가 이제 일간궁이 되는데, 여의 명주에서 보면은 일간궁이 이게 정화가 여기 있습니다. 정화가 신금을 보고 있다.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한 가지 기존 기문에서 일진세를 가지고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통변을 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채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명리가 됐든 구성학이 됐든 기문이 됐든 그 이론의 그 전개에 있어 가지고 그 논리가 일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명리에서는 정화를 가지고 그 사람의 정신이다 해서 정화니까 성격이 밝다, 명명백백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성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김문국에서도 똑같이 돼야 됩니다. 이게 여기서 일간궁이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정화고 신금입니다. 이 사람은 정화니까 성격은 밝고 긍정적인데 급하기도 하면서 신금을 받으니까 그 편제를 받다는 거죠. 정화가 편제를 받으니까 어떤 그 재물에 대한 집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고 그 재물을 보는 통찰력은 있다. 근데 그 정화가 신금 같으면 신금은 그 조금 다시 녹여가지고 좀 못쓰게 만드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재물에 한 번씩 낭비하는 부분도 생긴다. 이렇게 기본적인 성향은 여기 영국에서 일간에 대한 것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치궁은 뭐냐? 일치궁은 명리를 기준으로 생각해 봅시다. 천간은 기운이고 지지는 물질입니다. 형상이고 물질이라서 그러면은 이 천간은 지지에 있는 환경 또는 모습에 따라서 이 천간이 표출되는 게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천간을 이렇게 해서 글자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중궁에 보고 지지를 하나를 만들어 중궁에 본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지지는 물질이라서 어떤 결과입니다. 드러나 있는 거. 그 결과고 천간은 그 위에서 작용되는 요소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됩니다. 따라서 일진세는 뭐냐. 지지에 모든 물질이 이렇게 다 했을 적에 결국은 내가 오화로 표시된다는 것은 오화의 특성을 내가 직업적으로 잘 사용하게 된다,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태열기문에서 일진세를 기준으로 하는 거는 세상을 살아가는 직업적인 부분 이런 쪽으로 나눠야 됩니다. 그렇게 물질적인 부분, 직업적인 부분으로 나누고 영국은 정신적인 부분, 성향적인 부분 이제 이렇게 나누면은 통변이 명리와 같이 맥을 같이 하더라고요. 자, 여기서 오늘은 여기
아버지가 유복자인데 왜 했냐, 이제 이걸 보는 건데, 자, 지지를 기준으로 하면은, 아버지가 와 기준으로 하면은 아버지가 유금이 됩니다. 유금이 건궁의 편제가 유유자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번원에 두문의 절명이 있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아버지가 유유자영이다 이렇게 되면은 아버지가 살아가면서 다칠 일이 있다. 이제 칼을 들었으니까 그런 쪽에 종사한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 환경이 두문의 절명입니다. 이러면은 그 살아가는 수명이 길지 못할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걸 볼 때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오화는 직업적으로 쓰는 거라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볼 적에는 육친을 볼 적에는 여기 일진세를 기준으로 보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직업에 대한 겁니다. 그럼 편제는 뭐냐? 돈이다는 거죠. 사업성, 재물성. 이런 게 유유자영이니까 편제가 돈을 내가 많이 벌려다가 한번 자영이다 스스로 실수해서 돈이 많이 나간다. 이렇게 재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 이제 이런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버지는 어디서 보느냐? 아버지는 부모, 이제, 이렇게 육친은 유기상기에서 보면 됩니다. 자, 유기상기는 어떻게 보느냐? 명리에서 연주는 조상궁인데 이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됩니다. 연간은 할아버지, 연지는 할머니, 월간은 아버지, 월지는 어머니가 됩니다. 일간은 나고 일지는 배우자가 되고 기토 시간은 아들이 되고 시지는 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버지 운을 볼 적에는 아버지가 어디가 있느냐, 월간이 어디가 있느냐 이렇게 봤을 적에 월간 경금이 여기 와 있습니다. 경금이 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경금이 보면은 병화를 만나 가지고 태백이병입니다. 이게 관제구설이 생기고 도적이 생기고 물론 뭐 이게 단시나 이런 데로 가면은 환자는 경금이 질병이니까 병을 보면 병은 낫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변경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이게 거기다가 이제 여기 아버지가 되면은 근데 어머니는 뭐냐? 월지궁에 있는 천반수가 어머니가 됩니다. 여기서 월지가 또 여기 가천궁에 있잖아요. 어머니, 아버지와 병화와 경금의 사이다. 이렇게 되면은 아버지가 이렇게 어머니 만나서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지 못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일지궁에도 보면은 월지궁에 여기 보면 사이상충이 있잖아요. 사이상충이 있고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아버지 어머니가 한자리에 있는데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그걸 받는다. 이렇게 되고 이 경금은 여기가 축인의 자리입니다. 아주 힘이 없어지지요. 이렇게 돼서 어머니 아버지가 해로하지 못한다. 또 아버지가 있는 궁이 여기인데 중궁에서 이 자리를 사이상충을 해버립니다. 여기가 사이상충을 해버리고 또 중궁에서 이제 을경합으로 이걸 묶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버지하고는 인연이 없다, 멀어진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타고난 모습이 아버지가 변경살로 해서 일찍 내하고 인연이 끊어진다.
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게 된 계기가 예전에 이제 홍국기문을 예전에 좀 배웠는데 그때 이제 배우면서 보니까 그 전개 논리를 이래 보니까 전개 논리에 있어 가지고 여기 보면 나와 있는데 이 명조가 됩니다. 그 전개 논리가 보면은 십신을 다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애매모호하더라고요, 여기가. 그리고 이제 이게 특히 영국으로 갔을 적에 음력 생일을 가지고 하니까 윤달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이게 좀 잘 보고하는 데 있어 가지고 문제가 좀 있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 하고 있다가 제가 여기 사무실에 이제 구성학 강의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수강 들어오신 분 중에 이게 기문을 좀 오래 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엄청 옛날 생각도 나고 이래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제 쭉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가만 생각하니까 그래 이 기문을 명리의 십신을 다 사용하고 해서 이걸 다른 방법으로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기초적인 감명법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듯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더 복잡하고 디테일한 부분은 앞으로 이제 학문 쪽으로 많이 좀 구체화시키고 이렇게 가다듬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 태일기문을 많이 접하셔가지고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이렇게 발전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